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온고지신입니다. 사마천 사기가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 중 오늘은 제후들의 거울이라 불리는 오종세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나라 경제의 아들들, 그들의 삶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수록된 오종세가는 한나라 초기의 거대한 정치적 딜레마, 즉 황제와 지방 제후왕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해부하고 결국 중앙집권 체제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장대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경제의 아들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마주했던 근본적인 모순, 군국제의 실체와 그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가 사마천이 역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이라는 5가지 독창적인 형식으로 엮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가는 황제의 역사인 본기와 위인들의 이야기인 열전 사이에 위치하며 대대로 영지를 이어온 제후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오종세가는 바로 이 제후들의 시대가 사실상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군국제라는 아슬아슬한 정치 체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와 핵심 지역은 황제가 직접 관료를 파견해 다스리는 군연제로, 그리고 넓은 변방은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봉해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로 운영하는 절충안이었죠. 이는 황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황제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되는 내재적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후왕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중앙정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기원전 154년 중앙정부가 제후왕들의 영지를 줄이려 하자 오왕유비를 중심으로 7제후국이 연합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오초칠국의 난입니다. 비록 이 반란은 명장 주하부에 의해 3개월 만에 진압되지만 한나라 황실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제후왕은 더 이상 든든한 울타리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각인된 것입니다. 바로 이 폭풍전야의 시대,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인 기원전 155년에 경제의 아들들이 제후왕으로 책봉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 거대한 반란의 불길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 중앙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오종세가의 초기 5제후왕들의 운명을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황태자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임강민왕 유영, 학문의 길에서 평화를 찾은 하간원왕 유덕, 덧없이 쓰러져간 임강의 왕 유아루, 충성으로 보답받은 강도역 왕 유비, 그리고 잔혹한 폭정을 일삼은 교서왕 유단까지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몰락한 후계자 임강민왕 유영입니다. 그는 본래 경제의 장자로서 제위를 물려받을 황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자신의 손이 아닌 어머니 유리의 오만함과 고모인 관도장 공주의 비정한 암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되어 임강왕으로 강등되었고 종묘부지를 침범했다는 사소한 죄목으로 소환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종이와 붓조차 얻지 못한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제비 수만 마리가 흙을 물어와 무덤을 만들었다는 전설은 황태자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의 무상함과 궁중 정치의 비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영의 동생 하간헌왕 유덕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학문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진나라의 분서갱유 이후 흩어져 있던 고대의 귀한 책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자성어, 실사구시, 즉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을 낳았습니다. 유덕은 정치적 야심 대신 문화적 공헌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남긴 다른 형제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 모범적인 군주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 임강의 왕 유아루의 삶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는 임강의 초대 왕으로 봉해졌지만 제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왕국은 그대로 중앙정부에 흡수되었죠. 그의 덧없는 통치는 제후국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전사왕자 강도여광 유비입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제후왕에게 기대했던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5초7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 토벌에 나서겠다며 충정심을 보였죠. 경제는 그의 공을 높이 사 반란을 일으킨 오나라 땅을 떼어 강도왕으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무제 시대에 그가 흉노와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청원했을 때 거절당한 일화는 이제 중앙정부가 제후왕의 군사력마저 통제하려 한다는 시대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서우왕 유다는 제후왕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그는 편집증적이고 잔혹한 성격으로 신하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살해하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폭정 때문에 교서국의 재상 자리는 죽으러 가는 자리로 불릴 정도였죠. 그의 존재 자체가 제후왕의 자치권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왕국과 제후왕 전체의 몰락을 재촉한 셈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제후왕들의 시대를 끝낸 결정적 한 수는 바로 경제의 아들이자 다음 황제였던 한무제의 손에서 나옵니다. 바로 추은령, 즉 은혜를 베푸는 명령입니다. 아버지 경제가 제후왕들의 영지를 직접 빼앗으려다 거대한 반란을 초래한 것을 본 무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처벌이 아닌 은혜의 형태로 제후왕들에게 접근합니다. 이전까지 왕국은 장남에게만 온전히 상속되었지만 추은령은 모든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제후왕들은 아비가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인지상정을 황제가 나서서 허락해주는 모양새 앞에서 이 정책을 거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거대했던 왕국은 수십 개의 작은 영지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새로 봉해진 후의 영지는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로 편입되었죠. 불과 몇 세대 만에 한때 황제를 위협했던 제후왕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무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후왕들의 권력 기반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격동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언어,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적 태도에서 유래한 실사구시는 사실의 근거에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제후왕이었던 장사정왕 유발의 재치 있는 항변에서 유래한 부족회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황실연회에서 춤을 추라는 명에 신의 나라는 작고 땅이 좁아 몸을 돌릴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라고 위트 있게 호소하여 더 넓은 땅을 하사받았죠. 이 말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역사를 통해 인간 행동의 패턴을 탐구하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오종세가는 그의 역사관이 정교하게 녹아있는 장입니다. 학문에 전념하여 평화를 누린 유덕과 충성으로 보답받은 유비의 선의 길, 그리고 폭정으로 파멸한 유단과 가족의 결함으로 희생된 유영의 악과 비극의 길을 통해 사마천은 성품이 곧 운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아가 그는 같은 혈통에서 성군과 폭군이 모두 태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며 혈통만으로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제도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비판합니다. 결국 유단과 같은 폭군의 출현을 막기 위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과정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의 오종세가는 한나라 초기 봉건적 자율성이 종말을 고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제국이 완성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그려낸 제후들의 거울입니다. 권력과 야망, 성품과 운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역사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